예, 이번 시간은 이제 첫 시간으로 챕터 1 경영학 쪽에서 로마자 1 인적 자원의 관리의 개념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제목은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마시면 돼요. 인적 자원의 관리에서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뭐 좋은 얘기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근로자를 자원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로자를 자원으로. 관리 대상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뭐 4M 해갖고 man, machine, money, 그쵸? 그리고 메소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로자도 man이죠, man. 그쵸? 어떤 관리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마자 2. 이제부터 이제 좀 긴장하셔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노사관계가 뭘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노사관계가. 처음에는 노와 사의 관계였는데 최근에는 사회 문제로 이슈되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 그렇죠? 사회가 개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초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부의 행동 포함 모든 영역을 포함한 그렇죠. 광의로 해석을 합니다. 하도 사회 문제잖아요. 이슈가 되고 사회가 안 돌아가고 하다못해 어떤 이제 시위나 이런 거 하면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 이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예. 누구나 자기 밥벌이가 돼 있고 생계가 걸려 있고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죠. 그래서 정부의 행동까지 포함한 광의로 해석한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 3권. 우리나라는 그렇죠?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랑은 뭐 노동조합법이라고 할게요. 그런 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뭐 헌법이나 기타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볼게요. 노동 3권이라고 했을 때 뭔가 단체 조직권, 그렇죠? 노조를 설립할 권리, 그리고 단체 교섭권, 노조를 통해서 사와 교섭할 권리,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해야 되는 거 단체 행동권. 그래서 단체 조직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고요. 그렇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고요. 그렇죠? 단체 교섭권은 뭐예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산업법에 보면 그것도 있고, 그렇죠? 대표자를 뽑아서 조합이 없을 때는 대표자를 뽑아서 하기도 하고, 또 단체 행동권. 협약이 안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죠. 이따가 할 텐데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거 태업이 있고 파업이 있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파업이고요. 일을 하는데 불성실해. 이게 태업이에요. 나태하다, 태만하다, 태만하게 일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태하다, 태만하다 할 때 태자예요. 불성실하게 일하는 게 태업이고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보면서 오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단체 협약. 아까 그랬잖아요. 단체 교섭권을 하게 되면은 단체 교섭을 하면은 협약서를 쓰게 되죠. 그 교섭하는 행위가 단체 협약이니까 단체 협약서를 써서 반드시 서면을 해야 됩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서면합니다. 단체 협약서 밑에 써놓으세요. 단체 협약서 만드는 과정이 단체 협약이에요. 단체 협약서. 그리고 그 단체 협약은 2년이 넘도록 하면 안 돼요. 2년이 넘도록. 2년이 넘는 거는 2년으로 봅니다. 우리 임대차 계약이랑 똑같아. 2년마다
그렇죠? 다시 할 수 있게 되잖아. 일단 하면은 2년까지 가게 하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그래서 최대 2년까지만 정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러면 만약에 물가 상승률 이런 거야. 만약 이게 없으면은 협약으로 해갖고 했는데 10년을 정했어. 그래, 그래서 월급으로 한 500만 원씩 주기로 협약을 했는데 그게 10년을 가. 근데 물가 상승률이 했단 말이야. 10년 동안 반영이 안 되잖아. 그래서 2년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2년이 넘는 거는 넘는 부분에 대해서 무효, 일부 무효라고 그래 이런 거를.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야. 이게 그래서 뒷부분의 문제는 일부 무효를 합니다. 일부 무효. 일부 무효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전부 무효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일부 무효, 법용어로 일부 무효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해볼게요. 노동조합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슨 알죠? 그냥 유니언이라고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레이버 유니언이라고 그러는데 노동조합은 그냥 조합은 유니언이에요. 유니언. 원래 민법적으로 조합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조합은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 없이 만들어지는 게 조합입니다. 친구끼리 잠깐 모여서 잡담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잡담을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친구 한 명이랑 나랑 마주보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조합이 성립된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법인하고 다릅니다. 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이런 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보겠습니다. 이제 조합인데 또 조합이야. 네, 잠깐만요. 그렇죠.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노동조합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이 한번 볼게요. 일반 노동조합이 있고 일단 일반 노동조합의 최상이라고 하죠.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일반 노조가 있고요. 그 밑에 산업별 노조가 있어요. 산업별 노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자동차 산업일 수 있고, 그렇죠?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조선 산업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등등 있다고 쳐요. 또 자동차 안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죠? 용접, 직종이 있죠. 용접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도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도색이 있죠. 조선 안에도 용접이 있고 도색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업별 노조는 뭐예요? 자동차 안에서도 현대차, 그렇죠? 그 기아차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죠. 이건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노조, 조선 노조 이런 게 산업별 노조예요. 산업별 노조. 그리고 그 안에 직종별 노조도 있죠. 용접 노조. 근데 재미난 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용접 노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은 그렇죠? 도색 노조도 있지만은 얘한테 조선에서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느 걸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용접 노조는 자동차 산업에서 온 사람들이 가입할 수도 있고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가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일반 노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일반 노조, 제너럴 유니언, 기업 직종 산업을 초래하여 모든 근로 대상. 우리나라 거의 없겠죠. 그렇죠, 거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있을 때 저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 주로 미숙련공이죠. 미숙련공.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산업별 노조. 기업과 직종을 초월하여. 맞죠? 그렇죠? 기업과 직종을 완전히 초월했잖아요. 결성되면서 어디다? 그렇죠. 구미 각국입니다. 그냥 어떤 그렇죠. 선진국들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직종별 노조. 산업이나 기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직종, 직업. 그렇죠. 그 직종이란 건 주로 베테랑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테랑입니다. 숙련공이에요, 주로. 숙련공에 결정된 겁니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숙련공이 아니면.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라. 그리고 기업별 노조는
동일격 결성되는 건데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입니다. 많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위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노조에는 기아차도 포함되어 있고 현대차 노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 르노 삼성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거죠.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 요 순서대로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너럴 유니언, 인더스트리얼 유니언, 뭐 크래프트 유니언. 크래프트가 뭐예요? 기술 그런 뜻 아니에요. 공예 이런 뜻이잖아요. 기술 크래프트가 컴퍼니 유니언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는지 이따 보실 텐데 그냥 그대로 이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내용을 가볍게 보시면 합니다. 저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 포함하는 게 뭐다? 그렇죠? 그 저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협상의 문제를 좀 해볼게요. 바게인 이렇게 써 있네요. 바게인, 그렇죠? 협상, 교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게인과 니고시에이션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상이든 교섭이든, 그렇죠? 협상이든 교섭이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겐세일 하잖아요. 바게인이 뭐예요? 싼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싼 물건. 그 싼 물건 팝니다예요. 바겐세일이. 세일이 싸다 이 소리가 아니라 바겐세일 그러면 싼 물건을 팝니다 이런 뜻이에요. 싸게 팝니다. 바겐 자체가 싼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명사적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잘 봐요. 그래서 바겐 자체가 명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싼 물건을 얘기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뭐가 있냐 하면은 협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겐이 협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명사로. 그렇기 때문에 명사 1을 명사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겐, 그래서 교섭은 네고시에이션. 네고시에이터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협상가들인데. 그렇지. 사회 사건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설득하고 하자. 그런 사람들이 네고시에이터예요.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 안 하시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협상이나 교섭, 타협 다 같은 얘기죠.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협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주는 게 있고 그렇죠? 받는 게 있는 문제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문제예요. 이건 엔드예요. 엔드는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도 엔드 표시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분배적 교섭이 뭔가 잘 생각해 보니까 분배적 교섭. 어떤 그 임금의 문제라면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줬다는 건 사용자가 임금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가 플러스가 되면 누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분배적 교섭은 어떤 한정된 자원을 누구한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냥 임금이나 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월급 인상해 주면은 사용자가 그만큼 손해 보는 거죠. 기업 밖에서 봤을 때는 제로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서도 온 거잖아.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이제 그 얘기를 분배적 교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통합적 계획은 일단은 얘기가 달라지죠. 잘 봐요. 인터그레이티브 니고시에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통합적이라는 뜻이에요. 봤을 때 여러분들 뭔가 거시적이고 좋은 뜻 같아요. 좋은 뜻. 맞습니다. 결국은 윈윈 하자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 이런 거예요. 윈윈이 뭐예요? 상생이잖아. 일단은 아까 얘기한 건 뭐래요? 임금을 올렸을 때는 그렇죠? 아까 임금 올리면은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일단 이건 뭐냐 하면은 기업 측에서 임금을 올린단 말이에요. 임금이 상승했는데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생산성까지 늘어났어요. 서로 윈윈한 거죠. 임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올려줬는데 노동자들이 2, 300만 원어치 일을 하네? 뭔지 알겠어요? 한 200, 일을 더 하는 거예요. 300만 원어치 일을. 그럼 윈윈한 거 아니에요? 생산성까지 증가한 거예요. 임금 올려줬더니. 이런 것들을 윈윈 정장, 윈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썸,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전체 합산 이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 제로의 썸이었는데 제로 합계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제로 썸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 플러스가 돼서 외부에서 봤을 때 포지티브 썸, 플러스 썸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인이 상승됩니다. 그걸 통합적 교섭이라고 그래요. 통합적 교섭, 분배적 교섭이 있고 통합적 교섭이 있다. 이 정도 명칭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요거 되게 어려운데 되게 어렵지가 않은데 어려워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이게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단이 난 거예요. 영문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문일 때는. 근데 한글이 원체 다양하고 이런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영문으로는 뭐였어요? 그냥 바게인이나 네고시에이션 단순히 그거였는데 우리는 협상, 교섭, 타협, 뭐 합의, 별의별 말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달라. 또 양보 같은 경우에 일방이 손해보고 타방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건 교환도 아니에요. 그렇죠? 협상이란 서로 그렇죠? 내놓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교환이고 이런 것처럼 한국말이 엄청나게 의미가 많다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는데 잘 보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봅시다. 첫 번째, 기업별 교섭이라는 게 있어요. 잘 보시면 더 키울까? 여기다 다 쓰고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별 교섭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별 교섭.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현대자입니다. 이게 현대자동차의 기업이 그렇죠?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현대자동차 사용자하고 교섭하는 거예요. 노조하고. 이거 기업별 교섭.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아까 그랬잖아. 실제로 이 노조가 제일 많으니까 이게 제일 많겠지. 이걸 기업별 교섭이라 그래. 여기까지는 안 헷갈려. 여기서도 안 헷갈려. 좋아. 보자고. 다음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인데 상부 노조가 있겠지. 뭐가 있지? 그치. 자동차 노조가 있잖아. 자동차 노조가 있잖아. 위에. 이거 뭐였어요? 그쵸. 산업별 노조였죠? 아까 했잖아. 자동차 산업별 노조죠, 이거. 그쵸? 자동차 노조가 있잖아. 요 위에 있는 자동차 노조가 현대 자동차하고 교섭에 들어가는 거야. 말 그대로 대각선 교섭입니다. 여기까지도 안 헷갈려. 여기까지도 안 헷갈려. 좋았어. 그래서 기업별 교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대각선 교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안 헷갈리죠? 이번에 잘 보자고. 이번에는 보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부 노조, 자동차 노조랑 현대자동차 노조랑 같이 현대자동차랑 교섭에 들어가는 거를 얘를 공동교섭이라고 그래요. 공동교섭. 여기까지도 좋아. 여기까지면 아주 행복해. 아주 행복해. 공동교섭. 헷갈릴 일이 없어.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보자고. 이 현대자동차인데 이 사용자 단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가 있었어? 그쵸? 자동차 기업 모임이에요, 이거는. 산업 모임. 뭐가 있겠어? 그치? 현대도 있겠고, 기아도 있겠고, 르노, 그쵸? 삼성도 있겠고, 또 뭐가 있어? 그쵸? 르노 코리아로 바뀌었죠, 요즘은? 또 한국 GM. 써놓으세요, 다. 이게 다 나중에 생각나는 거야.
현대, 기아, 르노 코리아로 바뀌었습니다. 르노 코리아. 그리고 한국 GM. 이런 사용자 단체가 있어. 이랬을 때 이 상부 노조랑 사용자 단체랑 교섭 들어가는 거를 얘를 통일교섭이라고 그래요. 통일교섭. 여기서 잠깐 이제 뭐 힘들기 싫어하게 돼. 이 통일 뭐야 이거? 아예 산업적 교섭이라면 편하겠어. 이건 이해가 돼. 이건 통일? 아씨 뭐 이런다. 이따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다 저절로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절로 할 테니까. 이렇게 일단은 먼저 교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노조랑 자동차 산업 기업인 모임하고 교섭 들어가는 게 그게 산업별 교섭, 통일 교섭이에요. 좋아. 여기까지 됐어. 이제 하나 남았어. 잘 보자. 이제 그게 있고 별도로 그렇죠? 하나는 이제 현대자동차예요. 이거 아까 현대자였잖아. 그렇죠?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차하고 기아자동차 다 쓰고 있지. 하고 그 각각의 노조들이 얘네들이 한 팀이 돼서 또 얘네들이 한 팀에서 하는 거를 집단교섭이라고 그래요. 집단교섭.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멘붕이 옵니다. 아씨 발 뭐 이럽니다. 아니 공동은 뭐고 통일은 뭐며 집단은 뭐며 이게 그놈이 그놈 같은 거야. 여기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난리 버릇을 치는 거예요.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잘 보자. 하나 잘 보자 여러분. 일단 집단이라는 건 여러분 서로 대등할 때 너랑 나랑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룹을 형성한다는 건 너랑 나랑 대등할 때죠. 그쵸? 그룹을 형성한다는 건 너랑 나랑 대등할 때예요. 그래서 이 집단 교섭의 집단은 이 그룹을 얘기해요. 그룹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대등할 때 포지션이 대등할 때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대등할 때.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집단이고 얘네들이 집단이야. 그래서 그룹끼리 교섭하기 때문에 집단이 되는 거야. 집합한 단체 아니야, 단체. 단체로 보겠다는 거야, 단체로 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단체로 보겠다는 거야. 대등한 애들끼리 있으니까 얘네들이 대등하기 때문에 포지션이. 근데 대등하지 않은 애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건 단체로 봐주진 않겠다는 거야. 대신 너희는 둘이 모였으니까 공동이네? 이러겠다는 거야. 이게 이거예요, 공동.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함께란 뜻이야. 이건 그냥 조인트야, 그냥 단순히. 그냥 모였네? 이 뜻이야, 그냥. 그냥 함께란 뜻이야, 함께. 투게더. 그래서 상부 노조랑 자동차 노조랑 얘네들의 포지션이 같지 않잖아요. 그냥 얘네들이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에요. 얘네들 둘이 모였다 해서. 그래서 공동이라는 네이밍이 붙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외우라 시키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한자부터 다 찾아봐요. 영문부터 해갖고 어원까지 다 찾아봐. 라틴어까지. 앞으로 제 수업이 원래 그래요. 보세요. 이건 다 해결됐어. 그래서 공동과 집단의 의미는 정확히 알았어. 이제 안 헷갈려. 좋았어. 이번엔 보자고. 이번엔 이제 통일이 문제가 돼. 통일. 여러분, 우리 산업안전 일반에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는데 통일은 유니피케이션이에요. 유니피케이션. 산업안전 일반에서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 통일의 의미를. 한 개 체제 아래로 모이는 걸 통일이라고 그래요. 한 개 체제 아래로 모이는 거를.
무슨 소리 알겠어요? 한계 체제 아래로 모이는 걸 통일이라고 그래요. 남과 북이 통일됐다는 거는 뭐냐면 둘이 단순히 집단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룹 이룬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동으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 힘은 뭐야? 합쳐져서 화학적 융합이 이루어져서 한 시스템 아래로 모이는 걸 통일이라고 그래요. 한계 체제 아래로 모임 써놓으세요. 한계 체제 아래로 모이는 것을 그걸 통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계 체제 아래로 모이는 거를 통일이라고 하거든요. 한계 체제 아래로 모이는 거를 이렇게 모이는 거를 이 대가리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한계 체제 아래로 모이는 걸 통일이라고 그래요.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한계 체제 아래로 모이는 거를 그래서 그게 최상위인 산업별 교섭이 되며 산업별 노조니까 그리고 통일 교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일. 윗대가리가 얘네들을 이 시스템 아래로 모였다 보고 윗대가리, 한계 체제는 이 윗대가리들이 하기 때문에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의 의미가 유니피케이션이 그 의미예요. 자, 산업안전 일반에서 통일의 의미 했습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끝. 텍스트 한번 볼게요. 이제 이해하시고 외워보세요. 알겠습니까? 얘는 그룹이 아니라 했어. 얘네 대등하지가 않잖아. 얘네가 대등해? 대등하지 않잖아. 그래서 공동이야. 그냥 모여있을 뿐이야. 얘랑 나랑. 아시겠어요? 얘는 대등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너무 키워놨네. 기업별 교섭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업끼리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지? 현대자동차 노조랑 현대자동차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겠죠. 또 우리나라는 일본 거 많이 카피하니까 현실도 비슷하고. 자, 우리나라 일본 많이 하고. 대화성 교섭 뭐였죠? 윗대가리. 그렇죠. 상부노조, 산업별 노조조합이 각각의 현대자동차랑 그러니까 산업별 노조 모여서 밑에 써놔야지. 자동차 노조. 자, 자동차 노조에서 현대자동차 교섭, 대화성 노조. 다음 공동교섭. 대화성인데 인터랙션인데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영어로 안 나요. 한글로 납니다. 다음 공동교섭 잘 생각해보세요. 조인트예요, 공동이.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잘 생각해보세요. 뭐지? 그렇지. 그 현대자동차 노조랑 그쵸 상부 노조인 자동차 노조가 현대장 공동으로 기업인 현대자동차랑 교섭하는 방식이죠. 이해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통일 뭐예요? 유니피케이션. 이게 뭐야? 통일이 한 체제 아래로 밑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윗대가리가 누구야? 그렇지, 자동차 노조고 윗대가리가 누구야? 자동차 사용주 연합이죠. 걔네들끼리 교섭하는 거예요. 집단 교섭. 대등해야지 그룹들이. 그렇지? 그러면 현재자 기아차 노조가 그렇지? 현재자 기아차 사용자 집단하고 교섭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됐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밑에 노동조합 지부 이렇게 썼는데 밑에 써놓으세요. 기업별 노조랑 써놓으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기업별 노조. 네, 기업별 노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쉽죠? 보통 여기서 나가 떨어져요, 보통.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쟁이 보겠습니다. 노동쟁이, 레이버 디스트리뷰트. 논쟁하다 뜻인데, 영어로는 그런데, 쟁이 그러면 또 뭐 약간 무력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분쟁 사태입니다. 말 그대로 분쟁 사태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노동조합부에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 이후에 하는, 교섭이 먼저입니다. 교섭이. 자주적 교섭의 여지가 없는 경우. 그렇죠? 얘가 스텝이 먼저란 뜻이에요.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쟁의 행위라는 게 있어요. 쟁의 행위. 여러분, 쟁의 행위,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쟁의 행위의 주체는 누굴까요? 사용자야, 근로자야? 근로자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하는 거는 대항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는 혼용해서 쓰는데 쟁의, 행위 이러면은 노동자 측에서 하는 거고요. 사용자 측에서 하는 거는 대항행위 이렇게 씁니다. 명심하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혼돈해서 쓰는 그 사용자의 쟁행위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 쓴 용어임에도 감안하셔서 보아라 이런 겁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은 근로자 측의 쟁행위, 전 정확히 써놨죠. 사용자 측의 대항행위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거의 적법한 행위들입니다. 거의 적법한, 법에 규정된, 해도 되는. 네. 왜 해도 되지? 먼저 그렇게 왔거든. 그쵸? 교섭이 결렬됐거든. 교섭조차 안 하고 바로 들어오면 불법이 돼요. 교섭이 결렬돼서 왔을 때는 법이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은 근로자,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게 가만히 됐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노동자들을 약자라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인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정해 준 게 있잖아. 노동상권, 단체 조직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단체 조직을 했지, 노동조합으로. 그래서 단체 교섭을 했지. 근데 교섭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 이제 단체 행동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결국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있는 단체 행동권에, 그죠? 단체 행동권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죠?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피켓팅이죠. 그렇죠? 피켓팅. 사업장 앞에서 피켓팅하고 있죠. 근데 노조에 반대하거나 그런 근로자들이 있죠. 찬성하지 않은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행동에 뭐 피켓팅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출근도 하고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피켓팅 정도 적법합니다. 파업 이런 것도 적법한 거예요. 스트라이크 물리력만 안 쓰면 돼요. 뭐 때려부시고 이런 것만 하면 이것도 적법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매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업이나 뭐 사보타주. 아까 태업은 제가 나태하게 일을 하는 거를 태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보타주는 약간 물리적인 설비 파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보타주는 좀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생산 통제. 이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 원래는 그 사업주 라인에서 들어오는 생산 지시를 받아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노동자들끼리 작업 반장의 지시만 듣기로 위에 지시 안 듣기로 하고 하는 걸 생산 통제라고 그래요. 생산 통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준법 투쟁.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되는데 워크 투 룰이라고 그래요. 준법 투쟁은. 워크 투 룰. 그러니까 룰에 의해서 일하는 거예요. 룰에 의해서. 룰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요번에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간호사법 개정 때문에, 그쵸? 간호사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준법 투쟁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뭔 소린가 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런 거죠. 처방전이나 뭐 주사를 놓거나 뭘 하거나 이거 대부분 다 의사들이 해야 되는데, 간호사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법 투쟁하겠다. 그런 거 거부하겠다. 그런 게 준법 투쟁이에요. 그렇죠? 딱 원칙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야근 안 하겠다. 딱 6시 되면 퇴근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게 법을 지키겠다는 게 준법 투쟁이죠. 엄격하게. 여러분들 간호사 생각하시면 돼요. 간호사 한번 생각하시고 그걸 생각해보세요. 그게 워크 투 룰, 준법 투쟁이에요. 정확히 들어와 있죠. 준법 투쟁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적법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 불법 여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꼭 얘네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빈틈을 보면 불법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불법이라는 건 아닌데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하면 이게 적법하고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도 괜찮아, 사실은. 스트라이크. 물건 때려 부시고 출근하는 사람 가로막고 해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이제 그거에 대항하는 사용자 측의 대항 행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어요. 직장 폐쇄. 직장 폐쇄. 이거는 서로 죽겠다는 거죠. 그렇죠? 락아웃 이랬습니다.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어요. 적법하게 주어진, 이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 배우셨잖아요. 적법하게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대항행위에 대항행위. 사용자의 쟁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고용. 이 대체고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새로운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해고하고. 그게 아니라 기존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기존 직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체고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신규 채용 안 됩니다. 신규 채용 안 되고, 기존에 비노조원이 주로 되겠죠. 비노조원들. 그런 걸 대체고용이라 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대체고용 헷갈리지 마셔라. 그렇죠? 기존 사람도 해결하고 이런 거 아니다. 해고하고 하는 게 아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쟁의가 일어났어요. 레이버 디스피트가 일어났습니다. 디스피트가 이랬을 때 일단 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가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조정하고 중재에 나서죠. 이런 경우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텝이 조정을 먼저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조정은 누가 하냐면은 별도의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조정위원회. 그렇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넘어가는 게 뭐다? 중재예요. 중재. 중재. 이 중재는 별도의 또 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셉니다. 중재안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는 구속됩니다. 거기에 중재안에. 그래서 중재안을 안 따르면은 이제 이게 구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정은 우리 중재위원회에서 내가 보니까 사용자랑 노동자들 이렇게 봤을 때, 이 절충안, 너는 그 임금 월 1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고 사용자는 올려주지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50만 원이 중요한 것 같아. 5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서로 수락할래? 까지 물어보는 게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싫다고 그래. 그랬을 때는 중재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중재위원회에서 딱 보더니 아니야, 50만 원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따라야 돼, 양쪽 다. 안 따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불법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긴급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긴급할 때 하는 게 긴급 조정이에요. 긴급 조정. 이건 노동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예민한 산업들이에요. 뭐 반도체라든가, 뭐 정유공장, 기름의 문제, 정유공장이라든가, 그 예민한 경우에 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끼어들어서 결정회에서 강제로 개시하게 합니다. 긴급 조정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텝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스텝으로 있고, 다이렉트로 얘로 갈 수도 있어요. 긴급 조정으로. 조정 후에 긴급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긴급 조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렇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다이렉트로 얘가 시작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할까? 그렇죠? 다이렉트로 얘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자,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이제 부당 노동 행위, 그렇죠? unfair labor practice. 이게 부당 노동 행위, 그러니까 얼추 순간 여러분들 이게 근로자의 문제인가 하는데 이게 사측입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사측에 이렇게 사측의 이렇게 써놓으세요.
unfair labor practice. 그쵸? 주로 사측입니다. 100% 부당 노동행위라고 그러진 않은데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부당 노동행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부당하게 노동자에 대한 행위예요. 이게 사측에.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게 깔려 있는 이유가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미국에서 온 건데 노동자를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이거를 악용해 갖고 그렇죠? 근로자의 부당 노동 행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주로 사측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로 사측. 근로자도 있어요. 근로자의 부당 노동 행위도 있어요. 주로 사측이라 써놓으세요. 주로 사측.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 제도 이게 미국에 있어서 그래요. ULP, Unfair Labor Practice. 사용자 노동 방해 행위인 노동상권의 침해. 노동상권 모의가 있어서 단체 조직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한 구제 제도이다. 그렇죠? 이런 거 있고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사측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측이 단체 교섭을 거부해요. 물론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도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환경 계약이라고 있어요. 옐로우 독 이따 설명할 텐데 옐로우 독 노란색은 여러분 흰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더 웃기는 거 그거죠. 흑인보다도 못한 취급받는 게 동양인들이에요. 옐로우 독 그렇죠? 노랑 개란 뜻이죠. 보니까 더럽게 안 좋은 거라는 건 알겠죠. 이런 걸 갖다 근로자한테 이런 계약을 강요하는 거죠. 사측이. 그 똥개, 노란 똥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열한 거죠. 비열한 거. 그런 거죠. 옐로우독은 욕이에요. 여러분. 겁쟁이나 이런 잡종새끼, 겁쟁이, 쓰레기 같은 새끼 할 때 옐로우독이라고 그래요. 그 옐로우독.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의미 이면에 비노조원들을 옐로우독이라고 해요. 비노조원들을.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노동자의 조직에 대한 불이익 대우 맞죠? 그리고 어떤 거에 해고나 불이익 대우 맞아요. 대한 지배 개입과 경비원제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해도 안 되고 개입해도 안 되고 경비원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 잘 아셔야 되는데 선이라면 좋은데 결국 돈을 투입하게 되면은 어용 노조가 생겨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의로 적법하게 하면 좋죠. 그렇죠? 이제 어용 노조를 만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어용 노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용 노조. 어용 기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용 노조 만들지 말란 뜻이에요. 어용 노동조합. 네, 어용 노조. 이제 어용 노조를 이 순간 이렇게 되면 이게 어용 노조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용 노조 만들지 말란 뜻입니다. 다음 이제 환경계약.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옐로우 독 컨트랙트. 눈치 있는 사람들은 맞췄죠. 옐로우 독이 나쁜 소리니까 옐로우는 하얗지도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라는 뜻인데 뭐냐면은 어떤 거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거, 탈퇴할 거. 이게 뭐냐면 옐로우 독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비노조원을 옐로우 독이라 한다 그랬잖아. 비노조원을 지칭하는 개새끼 쓰레기라는 소리거든? 근데 비노조원을 옐로우 독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래서 가입하지 아니할 거, 탈퇴할 거, 이 뭡니까? 옐로우 독을 만들겠다는 거죠? 혹은, 그쵸? 특정 노동조합이, 이거 뭐예요? 어용 노조원이 되라는 거예요. 어용 노조원이 될 것을 근로조회도 하는 겁니다. 어용 노조원이 될 것. 어용 노조를 뭐라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했는데 영어로는 컴퍼니 영어로도 안 했어요. 컴퍼니 도미네이티드 유니언이라고 그래요. 참고적으로 알았어요. 회사가 지배하는 유니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퍼니 도미네이티드 유니언 이거 붙였었어요. 컴퍼니 도미네이티드 유니언 회사가 지배하는 노조 조합
컴퍼니 도미네이티드 유니언, 어용노조. 그런 걸 하고, 또 비열 계약이라고 합니다. 비열하다 할 때 비열이에요. 맞아. 비열하게 만드는 계약. 이래서 비열 계약. 비열하게 하는 겁니다. 비열하게. 비열하게 만드는 거라 비열 계약이라고 그래요. 비열하게. 비열하다 그때 비열이래요.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환경계약. 무조건 무효예요. 왜? 상위법인 노동3법을 침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법에 103조에만 공서양수 위반이라고 있어요. 공서양수. 이건 진짜 절대적인 일반 규정인데 민법 103조. 저 잊어먹지도 않네. 변리사 시험 1차 때 나오는 건데. 공서양수 위반이야. 선량한 분석, 기타 분석. 여기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법에도 부당노동에서 금지하고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은 유니언시업 제도는 그 노조를 강제하는 제도거든요. 노조 가입을. 근데 이거는 예외다. 이따가 알게 됩니다. 예외예요, 이거는. 이제 그건 나중에 알게 되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체크 오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체크 오프 시스템. 잠깐 볼게요, 여러분. 체크는 계산서란 뜻이죠. 오프는 뭐예요? 할인, 공제 이런 뜻이에요. 체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체크 오프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시에서 동의하시면 이런 표시 하시죠. 이게 체크 오프예요. 이게 체크 오프예요. 이게. 동의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급여 명세서를 받았어. 받았는데 공제 항목이 있잖아. 무슨 공제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야. 노조비 납부, 공제.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체크 오프 시스템이 이거예요. 이게 체크 오프야. 노조비 공제 체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미리 공제한 제도를 체크 오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조합비 일괄 공제 제도로 한다. 각주는 한 번씩 싹 읽어보십시오. 네. 이해되시죠? 급여 명세서에 체크가 돼 있다니까? 이거 다 공제됐고, 또 뭐가 있지? 4대 보험료 딱 체크돼 있고. 그쵸? 체크돼 있다고. 체크 오프 시스템이야. 4대 보험도 체크 오프잖아. 그렇게 됩니다. 계속 진도는 좀 나갈게요. 이게 한 번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숍제도까지는 한 번에 나가야 되거든.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좀 참아내세요. 조금 쉬었다 하셔도 되고, 전 진도를 좀 뽑을게요. 진도를. 다음 문제 볼게요. 숍제도. 한 방에 설명드릴 거예요. 숍이 뭐예요? 숍이. 숍제도를 둔 이유는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니까 되도록이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 설립을 독려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숍제도예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노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옆에 써 있죠. 뭐라 써 있어? 노동조합을 가입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숍은 가게란 뜻인데 사업장을 뜻해요. 사업장을 뜻해요. 사업장. 그래서 한 방에 설명을 드립니다. 바보라도 이해될 수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잖아요. 풀프루프야. 산업안전 일반 한 사람도 알겠죠? 바보도 실수 안 해요.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제도가 숍제도라고 했고,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노조가 노조원들을 통제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얘가 숍이에요. 얘가 숍. 이 기업이 얘가 숍입니다. 얘를 숍이라고 그래요. 숍. 회사를. 근데 숍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노조에 선 가입한 후에
여기가 노조입니다. 노동조합. 얘는 그래서 영어로 써야겠다, 이것도.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숍이라고 했잖아? 그쵸? 뭐 가게, 기업 이런 뜻입니다. 얘는 유니언이에요. 예, 유니언이에요, 얘는. 했죠. 얘는 유니언입니다. 정확히 써줘? 레이버 유니언이에요. 그쵸. 노조예요, 노조. 어떤 얘가 이제 기업을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노조 가입을 전제로, 노조 먼저 가입해. 그리고 너를 뽑아줄게 하는 게 클로즈 숍입니다. 클로즈드 숍. 클로즈드 숍이에요, 이게. 닫혀 있죠? 이걸 클로즈드 숍이라고 그래요. 클로즈드 숍. 여기에 한정된 풀에서만 뽑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클로즈드 숍이에요. 이게 클로즈드 숍. 아니다. 이런 게 어딨냐. 그쵸? 말도 안 되죠. 나는 얘를 다이렉트로 뽑겠다. 비노조원이라도 뽑겠다. 노조 가입한 애들을 클로즈숍으로 뽑을 수도 있고 동시에 비노조원도 뽑겠다. 이게 오픈샵이에요. 이게 오픈샵입니다. 오픈샵이에요. 이게 오픈샵. 열려있죠? 닫혀있고. 이게 오픈샵이에요. 좋다. 그거 좋은데 오픈샵으로 뽑았을 때 그 비노조원들 같은 경우에, 그쵸? 들어온 후에는 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비노조원들이. 결국에는. 이게 유니언샵이에요. 이게 유니언샵입니다. 이게 유니언샵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채용 후에 노조원에 가입하게 되는 걸 유니언샵이에요. 다시 노조 가입 후 뽑는 걸 클로즈된 닫힌 한정된 풀에서 뽑겠다는 거죠. 클로즈샵, 오픈샵. 노조원들을 뽑기도 하고 비노조원들을 동시에 뽑기도 하겠다. 열려있죠. 오픈샵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지. 그치? 당연한 거고, 이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리고, 좋아. 그래서 비노조원들 같은 경우에 일단 입사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아마 일정 기간이 지나, 결국에는 유니언으로 가입하게 만들겠다. 이게 유니언샵이에요. 유니언샵. 이해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샵이죠. 오픈샵은 결국에 입사한 후에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이 공존을 해요. 오픈샵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공존을 해요. 영원히. 그쵸? 이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얘네들은 뭐예요? 100% 노조원들이에요, 결국에는. 100% 노조원들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조원과 비노조는 공존하죠, 공존. 그쵸?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이전시 샵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전시 샵. 이건 뭔가 좀 볼게요. 이제 에이전시 샵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전시 샵. 이 에이전시 샵은 뭐냐 하면은 노조비를 얘한테도 걷고 얘한테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비를 노조원한테 걷는 건 당연해. 근데 얘한테도 걷겠다는 거예요. 비노조원한테도.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거를 에이전시 샵이라고 그래요. 에이전시 샵. 그쵸?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요 같은 비노조원들 있죠? 오픈샵으로 들어와서 이 비노조원들도 뭐냐면은 이 노조가 단체 교섭이나 이런 거에서 하게 되는 그 효과를 자기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무인승차하지 말라는 거야. 무인승차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비용까지 받는 거를 에이전시 샵이라고 그래요. 노조비 가입비에. 노조비 징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
예, 노조비 징수. 비노조원한테도 노동비를 받죠. 그리고 이제 프레퍼런셜 샵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프레퍼런셜 샵. 이 우선권, 우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얘를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프레퍼런셜 샵. 그냥 밑에 보시고. 이건 뭐냐면은 조금 달라. 클로즈 샵하고 다르게 클로즈 샵은 무조건 얘를 뽑겠다는 건데 뽑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오픈샵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경합이 이루어질 때 경합이 되면은 얘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 채용. 이걸 프레퍼런셜 샵이라고 그래요. 그쵸? 오픈샵으로 들어온 애들을, 그쵸? 지금 다 오픈샵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변형 형태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 대부분 이게 다 오픈샵 얘기예요. 오픈샵. 그쵸? 오픈샵으로 들어왔을 때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공존하잖아. 그쵸? 얘는 평생 비노조로 있어도 돼. 그런 경우에 에이전시가 얘한테도 걷는 거예요. 아, 클로즈 샵일 때 노조비 징수하는 것도 에이전시 샵이에요. 물론 이걸로. 그쵸? 그리고 이제 프레퍼런셜 샵은 뭐야? 결국 얘네들이 경합이 일어날 때 TO가 얘네들이 뭐 TO가 많단 말이야. 이랬을 때 노조원을 더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게 100%는 아니지만 그쵸?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프레퍼런셜 샵이라고 그래요. 뭔지 알겠어요? 예. 그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메인터넌스 샵. 넌스 샵이라고 했어요. 이게 유지라는 뜻이에요, 유지. 이건 뭐냐면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뭐 클로즈 샵이 됐던 유니언 샵이 됐던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이 지위를 유지를 일정 기간 노조원 지위를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게 메인터넌스 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여간 잘 한번 제가 개발세발로 했는데 잘 한번 화면 정지시키고 잘 한번 이쁘게 한번 뽑아보세요. 이쁘게 뽑아보세요. 화면 정지시키고 복습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노조원 선가입을 목적으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노조원 선가입을 목적으로 그렇죠? 얘만 뽑겠다. 이게 뭐다? 클로즈드 샵.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뽑아도 되고 아니다. 다이렉트로 오는 데까지 뽑겠다. 이게 오픈샵이고. 그렇죠? 그래 이렇게 들어와도 좋다. 하지만은 비노조원들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되면 가입을 해야 한다. 이게 유니언 샵이었죠. 그렇죠? 근데 오픈샵 같은 게 문제가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의 공존이 발생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그래서 노조비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에이전시 샵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뭐지? 얘한테도 걷고 얘한테도 걷는 거죠. 얘한테 걷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얘를 우선적으로 뽑겠다. 이게 뭐죠? 프레퍼런셜 샵.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 일단 가입했으면 얘를 지위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돼. 이거 뭐지? 메인터넌스 샵. 이제 알겠습니까? 텍스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오픈샵 보겠습니다. 오픈샵이 뭐냐 했을 때 직원 채용할 때 노조원들 채용해도 되고 비노조 모두 채용 가능하다. 그렇죠? 노조 확대가 가장 불리한 점 당연하죠. 비노조원이 있으니까 공존하니까 우리나라도 대부분이고 당연한 거고. 유니언샵, 오픈샵과 클로즈샵의 중간 형태로 비노조원 채용 후에 그렇죠? 비노조원 같은 게 일정 기간 또는 어떤 일정 기간 이후에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거 맞죠? 이 부분이에요. 반드시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에 환경계약이 예외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다음 클로즈샵 보겠습니다. 클로즈샵은 뭐예요? 반드시 노조를 가입하게 하고 그 노조원들을 채용하겠다. 이런 거죠. 선우가 박씨.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이거 다 이해되시죠? 에이전시샵 보겠습니다. 에이전시 뭘 대리해? 돈 걷는 거 노조비 걷는 거를
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모든 조합에 이렇게 노동조합비를 징수한다. 그렇죠? 써놓으세요. 이게 왜 그래? 그렇죠? 무임승차 방지예요. 무임승차 방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임승차 방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노조가 여러분 배우셨잖아. 단체 교섭의 당사자예요. 우리 산안법에서 배웠습니다. 노조가 단체 교섭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돈 안 내고 민노조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프레퍼런셜 샵. 뭘 우선하느냐, 뭘 더 끌리느냐, 뭐 프레퍼가 좋아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노조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거를 프레퍼런셜 샵이라고. 메인터넌스 샵은 뭐다? 그죠? 조합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조합원의 지위를. 그러니까 오픈샵이죠. 이게 탈퇴해도 되는데 그래도 일정 기간 유지하거라.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오픈샵입니다. 강제를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외울 필요 없이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챕터 하셔도 되고, 그렇죠? 잠깐 복습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음 챕터까지 계속 나갈게요. 조금 이게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볼게요. 근로자의 경영 참가 이랬습니다. 근로자의 경영 참가. 딱 보니까 얼핏 느낌이 뭐예요? 근로자의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한다는 뜻인가? 물론 그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경영 참가, 워크 파티시페이션 시스템 워커에 참여죠, 참여. 그거를 취지로 하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나 사내 지주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하는 것도 참여한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주총하거나 했을 때 의사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본 참가라고 그러는데 어떤 종업원 지주제 이런 것들로 하는 것도 자본 참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워딩 하나가 중요한데 인더스트리얼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산업민주주의. 그러니까 통상적인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건 산업민주주의라는 워딩이 하나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크리커시라고 해갖고 데모크라시라고 해갖고 인더스트리얼. 이 산업민주주의가 결국 뭐냐면 노동자들도 자유와 평등을 느끼는 게 그게 산업민주주의예요. 노동자 그 기업 내에서 그 산업 내에서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거기에 이제 투영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업민주주의라는 그 워딩 좀 그래서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한다는 것도 어떤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다. 그 소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따가 하겠고 아까 이제 자본 참가라고 그랬잖아요. 자본 참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에 참가한 자본 참가라는 게 있어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주식으로서 참가하는 거예요. 주식으로서. 그렇죠? 자기에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가 있고 노동 지주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종업원 지주제가 있고 노동 주라는 게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종업원 지주제 많이 들어보셨죠?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랬습니다. 진짜 종업원 주식이네요. 그치? 종업원 주식.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유상이든 무상으로든 사내주라고 그래갖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유상으로 싸게 사도록 상장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우리 사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종업원 지주제입니다. 그런 거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나중에 주주로서 주총에서 의사발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영 참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 출발점은 뭐냐 하면은 종업원지 주제는 기업 방어적인 측면이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회사인데 기업의 주식에 외부인들이 가져가게 되면은 M&A나 타겟이 되니까 종업원들한테 줘갖고 우리 편이라 생각하면 이제 종업원들을 우리 편한테 줘갖고 기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업 방어적인 측면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주제도 이거 생소할 테죠. 보겠습니다. 어떤 노동을 제공한다는 조건에게 노동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아니 여기서 무상으로 한 거랑 거 같은 이거랑 달라. 이거는 돈 받고 한 거야. 영원 받고 주식을 준 거야. 영원 받고 무상이네. 영원을 받고 준 거예요. 빵원을 받고 아니면은 돈을 뭐 10,000원을 받고 주거나 영원을 받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랑 달라. 이거는 그게 아니라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니까 주식을 줄게요. 일을 하니까 주식을 줄게요. 이게 노동주제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소하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주가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달라요. 이거 다릅니다. 이거랑 달라요. 이거 영원을 받고 준 거예요. 그 자본으로 참가한 거야. 영원이라는 자본으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익참가, 이윤참가라는 게 있어요. 이익참가, 이윤참가. 그렇죠? 이윤참가, 이익참가. 결국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익이다, 이윤이다. 이거 여러분들 말 구분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야. 교과서도 개판이야. 뭐 프로핏과 개인의 차이예요? 다 똑같아. 헷갈리지 마. 그냥 다 같은 얘기야.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근로자를 얘네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예요. 이익참가라는 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이익참가라고 그래요. 이익참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영에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생산성 향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익참가라고 그래요. 이익참가. 이익참가, 이윤참가, 성과 배분자 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좀 보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잠깐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셔야 될 거는 스켈론 플랜과 러커 플랜이라는 게 있어. 스켈론 플랜과 러커 플랜. 요거 잘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제가 굳이 여기다 메모하려는 건 여러분들도 이 위치다 메모했으면 좋겠다는데 뭐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이시죠? 케이스 보이시죠? 어느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근로자 1인에 근로자 1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얘 연봉이 3천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근로자 1인의 연봉이. 근데 얘가 달성하는 생산량, 그러니까 매출이죠. 매출이라고 할게요. 매출은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는 연봉 3천 받고 회사한테 1억을 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7천만 원이 이익인 거야.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있어요. 10명이. 10인의 근로자가 있어요. 그럼 10인의 근로자는 매출을 얼마 올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10억이죠. 그쵸? 10억이죠. 10억이 정상이에요. 10억이.
근데 올해 보니까 23년에 보니까 12억을 올린 거예요. 올해 보니까 12억을 올렸어요. 12억을. 이 얘기는 그건 뭐예요? 플러스 2억의 부가가치가 생긴 거죠. 그렇죠? 플러스 2억의 부가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2억을 10인이 나눠 갖자 그런 게 러커플랜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 2억을 10명이 애들한테 나눠주자. 부가가치입니다. 그게 근로자 나눠주자. 그게 러커플랜이에요. 그게 러커플랜.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러커플랜이고,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가만 보니까 이 12억이라는 거는 원래 12명이 일해야 되는 거다. 그쵸? 12명이 일해야 되는 거야. 봤더니 12명이면은 실제로 임금이 얼마가 세이브가 된 거예요? 2 곱하기 3천 해갖고, 그쵸? 6천의 임금이 절약된 거죠? 그쵸. 6천의 임금이, 노무비. 그쵸. 임금, 노무비가 절약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6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10명한테 나눠주자. 이게 스켈런 플랜이에요. 이게 스켈런 플랜이고, 러커 플랜이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노무비 절감 부분 있죠? 그래서 스켈런 플랜 한번 텍스트 읽어볼게요. 생산성 향상을 이거를 보고 총 매출액에 대한 노무비 절약분, 이게 키워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무비 절약분을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게 스켈런 플랜이고, 러커 플랜은 뭐예요? 부가가치를, 그쵸?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분이에요. 이게 부가가치예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분을, 부가가치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게 러커 플랜이에요. 요걸 정확히 케이스를 이해하시면은 이 내용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익창과 이윤창가입니다. 이익창과 이윤창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으로 주는 것도 있어. 다른 식으로. 사전에 노사교섭 정해진 부분인데, 그죠? 노사교섭에 정해진 배분 방식에 따라. 근데 이 부분이 얘네들이 정해질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죠. 그런 거에다 이제 상여업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스켈런 플랜, 러커 플랜, 노무비 절약분, 스켈런 플랜, 그렇죠? 그러면 매출 상승분, 러커 플랜.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잘 이해해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이거 순서를 바꿨을 걸 그랬네. 해설하기가 좀 쉽겠네. 러커 플랜과 이거를 순서를 바꿨었으면은 스켈런 플랜을 여러분 교재는 얘와 얘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기에 이게 더 좋아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얘 순서 바꾸는 거는. 교재는 지금 촬영은 출판되기 전이라,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근로자의 경영 참가에 원래 원칙이 뭐였어요? 그쵸? 의사결정 참가였잖아요. 그쵸? 이건 그냥 그대로 경영자 회의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노사 공동 결정제도. 노사 공동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참여해요. 우리나라는 절대 아니죠. 독일입니다. 네, 독일입니다. 독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노사 협의제도.
우리나라는 간간히 하죠. 항시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워딩만 노사 공동 결정제도, 노사 협의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의사 결정 참가의 한 예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로자의 경연 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자본 참가. 그 주식으로 참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와 노동주 제도가 있었고 한국이 채택한 거는 종업원 지주제였다. 그래서 이익 참가, 이윤 참가라는 게 있었죠. 뭐 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러커 플랜과 스켈런 플랜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러커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생산성 향상분 아까 2억 나눠 갖는 거였고 스켈런 플랜은 노무비 절약분 그렇죠. 6천만 원 인센티브로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거였다. 또 의사결정 참가로 노사결정제도와 공동결정제도와 노사협의제도가 있다. 노사협의제도는 협의한다는 거에서 강제성이 없어요. 근데 공동결정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주어지는 거야. 그 우리나라 아니에요. 독일이에요, 독일. 공동결정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주어진 거예요. 공동으로 결정하라는 거 아니야. 협의는 그냥 협의하는 거야. 결정은 사업주가 할 수도 있어. 근데 노사 공동결정제도는 결정 자체를 공동으로 하는 거야. 협의는 당연히 같이 협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강제성이 있는 거라 그건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들고 일어날 겁니다. 만약 이거 채택한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지 않고 노동자, 근로자분들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더 싫어할 거예요. 근로자분들도. 다음 보겠습니다. 와그너법과 이제 테프트 하틀리법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재밌는 거 있어요. 보겠습니다. 와그너법 다 사람 이름이에요. 둘 다. 이거 보면은 초기 미국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이 착취되고 막 이러니까 와그너라는 사람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노조한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결권, 교섭권, 협약권, 우리 노동 상권이죠. 그렇죠. 노동 상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클로즈 샵 제도 엄청나게 노동조합을 강제한 거 아니에요? 먼저 가입하고 그렇죠? 도입했고 그렇죠? 그리고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금지했다. 뭔가 철저하게 노조한테 유리한 것들을 초기에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조원들이 이걸 악용하는 일이 생기고 사측한테 불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프트 하틀리법은 사측한테 유리한 법들을 신설합니다. 그렇죠? 사측한테 유리한 법들을 신설해요. 아까 클로즈샵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 금지시킵니다. 얘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명문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금지했는데 뭐 환경 계약이나 이런 거 있었잖아. 옐로도 그런 거나. 그렇죠? 어용 노조 뭐 이렇게 강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부당 노동 행위를 명시하고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점에서 와그너법과 테프트 하틀리법 결국엔 이제 미국 그 노동법의 역사화 된 거죠. 처음에 착취당하고 죽어나가는 사람 많고 막 이러니까 노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와그너가 입안해서 이제 클로즈샵 노동 3권 보호를 하고 그리고 클로즈샵 제도와 사측이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금지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오히려 사측이 더 불리해. 클로즈샵 제도 같은 경우에 오픈샵으로 가야죠. 클로즈샵 같은 경우에 불리하죠. 그래서 클로즈샵은 현재 미국에서 금지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아까 그래서 클로즈샵 하나 더 좀 써놓으세요. 여기 보면은 클로즈샵 제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이제 최초 도입을 했는데 그렇죠? 미가 최초 도입 후
현재는 폐지했어요. 미국도 지금 안 가져가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한국도 없어요. 한국도 거의 없어요. 네, 그 정도 알아두셔요. 그럼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와그너법에서 인정했다가, 그쵸? 테프트 하들리법에서, 예. 사람 이름이죠. 와그너와 테프트. 그 알파벳 순이면은 편한데, 알파벳 순도 아니에요. 알파벳 순이 역전돼 있죠. 와그너 테프트. 예. 요 정도 하시고, 복습 완벽하게 하신 후에, 처음부터 복습하신 후에, 해당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수업을 이어서 듣습니다. 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예. 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었습니다. 한번 아까 복습해 볼까요? 일단 1번이 있었고요. 그쵸? 1번이 있었고. 그쵸? 산업별은 뭐가 있었죠? 그쵸? 자동차, 조선이 있었고. 그쵸? 직종별은 뭐 용접, 그쵸? 도색이 있었죠. 얘네들은 이렇게도 걸리고, 그쵸? 이렇게도 걸렸죠. 그리고 기업별 있었죠. 그쵸? 현대자, 기아차 이런 게 있었죠. 보겠습니다. 직종별 노동조합은 산업이나 기업과 같은 직종은 직종에 결정된다. 맞습니다. 플러스 주로 뭐였죠? 전문가. 그쵸? 주로 전문가들이 하죠. 직종이라는 건 뭐야? 용접자고 도색자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쵸? 산업별 노동조합은 뭐예요? 그러면 자동차 노동조합, 조선 노조합. 기업과 직접 산업의 중심으로 결정된다. 맞는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 간, 회사 간의 이해 조정에 용이하지 않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 간, 회사 간 이해 조정에 용이하지 않다. 약간 물음표죠. 이런 워딩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별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거 물음표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워딩이 나오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단에 결성된다. 맞는 말이네. 다음 보겠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직종이나 숙련을 고려 아니죠. 이건 뭐예요? 그쵸? 직종별 노동조합이죠. 이거 정형적인 직종별 노동조합이죠. 답은 여기서 골라내는 거죠. 원래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거 가서. 근데 3번 보겠다는 거예요.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 간이나 회사 간의 이행 조정이 노동 조정하지 않다. 보겠습니다. 이 자동차 노조인데, 자동차 노조원에 보면은 기아차에서도 와 있고, 기아차 노조원들도 와 있고, 현대차 노조원들도 와 있어. 얘네들이 각지 자기 목소리만 내. 그쵸? 그러니까 일치되는 목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직종간으로도 봤을 때 용접도 용접 쪽 노조와 도색 쪽 노조들이 와 있어. 다 원하는 바가 틀려. 일단 자기들 거부터 유리하게 좀 챙겨달래. 단체 교섭에 나가서 얘기 좀 해달래. 통일 교섭이 되잖아. 그래서 직종간의 이해 조정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구성원들이 하도 각양각색이라, 그렇죠? 다양해서 구성원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쇼업제도는 노동자의 규모와 통제력을 좌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쇼업제도를. 쇼업제도는 뭐야?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옳은 것이네. 체크오프는 일괄 납부하는 제도다. 맞습니다. 이거였잖아, 이거. 그쵸? 급여 명세서에 체크오프가 돼 있다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경영 참가 방법, 종업원 지주제도. 그쵸? 의사결정 참가의 방법입니까? 의사결정 참가는 다른 거였지? 독일에서 하던 거 있죠? 공동결정이나
뭐 합의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자본 결정입니다. 자본, 돈 갖고 하나, 주식 갖고 하나. 틀리고요. 아니지. 개별이 아니죠. 아이고, 그쵸. 일괄 공제죠. 네, 개별 납부가 아니라 일괄 공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준법 투쟁은 사용자층 쟁의의 방법입니까? 이것도 잘못됐어. 사용자층은 쟁의라고 안 붙여요. 대항이라고요, 대항. 사용자 측은 대항행위라고 그랬어. 쟁의행위라는 거는 근로자 측, 노동자 측을 하는 걸 쟁의해요. 그 준법 투쟁은 엄하게 한 거죠. 제가 얘기했지, 뭐 있었지? 그쵸. 간호원들, 그쵸. 준법 투쟁 했다고 그랬잖아. 노동자 측입니다. 이거 노동자 측 쟁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종별 노조가 주요 형태예요? 아니죠. 기업별이죠. 예, 기업별 노조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두 가지로 틀렸어. 근데 저걸로 고르시면 안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단체 협약은 그쵸 최대 2년입니다. 그쵸. 틀렸고. 와그너법이 두 번째 거였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였죠? 그쵸. 첫 번째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테프트 하틀리법.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 몰라도 돼요. 와그너가 먼저고, 미국 노동법 말이에요. 그리고 테프트 하틀리법이 두 번째예요. 그 정도 알아두세요. 와그너가 먼저고. 첫 번째 거였고, 뭐였죠? 그치. 노동자 보호였지, 노동자 보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부당 노동행위 방지 제재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사측이 생략됐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내가. 이때는 부당 노동행위라는 말의 워딩에는 당연히 사측이 하는 거였어요. 노동자의 부당 노동행위는 나중에 개념이 생겼어요. 무조건 사측이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생략된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부당 노동행위는 주로 사측이 앞에 생각된 걸로 봐라겠습니다. 엄격하게 둘 다 구분해야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유니언 협재는 비노조가 고용된 후 일정 기간 후에 노조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 교섭은 기업별 교섭 형태가 제일 많다. 맞죠? 왜 그래? 기업별 노조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업별 교섭이 제일 많지.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의 대항이에요. 이거 말 제대로 썼네요. 대항입니다, 대항. 사용자 측은 당연히. 말 제대로 썼어요. 맞습니다. 직장 폐쇄. 또 하나는 뭐 있었지? 사용자 측 대항행위로? 대체 고용. 그렇죠. 대체 고용이 있었지. 대표적인 게. 대신 신규 채용 아니에요. 비노조원들을 대체 고용해서 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들 데려오는 겁니다. 대체 고용이 있었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쉽죠, 이제. 다음.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은 노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쵸? 척 봤을 때는 노조랑 상관없는 것 같아, 그냥. 일반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 이제는 이제 우리가 노조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로 해야지. 보겠습니다. 협상. 그쵸? 바게닝. 그리고 니고시에이션.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 교섭 다 똑같은 얘기야. 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당사자가 희소한자는 어떻게 분배를 결정할 거에 대한 결정 과정이다. 맞습니다. 주로 이제 그 분배적 교섭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분배적 교섭과 통화적 교섭이 있다. 맞는 얘기고요. 분배적 교섭은 뭐예요? 그렇죠? 임금이죠. 내가 입은 플러스가 되면 난 마이너스. 결국 제로섬이죠. 맞습니다. 임금에 대한 얘기고. 통화적 교섭은 얘기했지. 임금 올려줬더니 생산이 올라갔어. 생산력이 올라갔어. 혹은 임금을 올려줬더니 더 일하겠대. 지금은 이제 뭐 힘들겠지만 52시간 준수해야 돼. 임금을 올려줬더니 갑자기 노동자 측에서 2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이 되잖아. 2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섭이 된 거야.
임금을 갖다 해서 10만 원 올려줄게. 아니, 한 달에 그래서 100만 원씩 올려줄게요. 이렇게 했더니 노동자 측은 그럼 우리는 하루에 2시간씩 더 일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윈윈이죠. 그렇죠? 포지티브 썸 얘기했죠. 이런 것들입니다. 맞고요. 분배적 교섭은 협상의 전제 유동적이란 유동적입니까? 아니죠. 한정적이죠. 그렇죠? 파일은 한정적이라는 데서 진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미리 풀어보셨죠? 이렇게 됐고 단체 교섭의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 다 했잖아. 그치? 다 했잖아. 볼까? 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조랑 현대자동차랑 교섭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얘를.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보겠습니다. 기업별 교섭은, 그쵸? 기업별 교섭은 그쵸? 기업별 교섭이 뭐예요? 현대차 노조랑 현대자동차랑 하는 게 기업별 교섭이죠. 그쵸? 특정의 사업자나 조직 논의는 단축의 당사자와 기업.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쵸? 다음 거 해볼까? 다음은 대각선 교섭부터 해볼게요. 기업별 교섭했고, 대각선 교섭은 누가 하는 거야? 상부 산업별 노조가 얘랑 하는 게 대각선 교섭이죠. 그쵸? 얘가 3번 설명이네. 그쵸? 노동조합의 기업과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공동교섭은 뭐죠? 그치. 얘네들이 대등해? 아니죠. 그래서 얘네는 공동이야. 그쵸? 이게 공동교섭이에요. 이게 2번이죠. 공동교섭은 사무자체인, 합자체인 공동으로 지역적 사용자와 아니죠. 그쵸? 누구야? 개별 사용자죠. 개별. 틀렸습니다. 현대자동차랑 하는 거지. 지역회 사용자랑 상부 사용자랑 하는 거야? 아니지. 됐고. 다음. 통일교섭. 통일교섭은 누가 하는 거지? 알잖아. 그치? 이 윗대가리 있잖아. 자동차 기업주 모임하고, 그쵸? 이 상부 노조랑 하는 게 통일교섭이잖아. 통일이 뭐야? 유니피케이션? 한 시스템으로 해쳐 모여잖아. 하나의 그 대가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각각 아니 통일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전국적 지역별 사용 맞네. 그렇죠?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다음 집단 교섭은 그룹핑이죠. 그룹핑. 그치? 기아자동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얘네들이 집단, 단체를 이루어서 집단, 그룹을 이루어서 얘네와 그쵸? 교섭하는 거죠. 이게 5번이에요. 5번. 공동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는 방식이다. 맞죠? 틀린 거 얘는. 그쵸? 이제 쉽죠? 암기까지 시켜드립니다. 암기까지.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다음 보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 파견이 네고시에이션 보겠습니다. 1. 노사 간의 교섭안을 차례로 제시하고 대응하여 수주 좋은 얘기네.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예요. 당연히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노사 간의 교섭까지 끝까지 타협이 안 된다면 정부나 제도의 조정이나 중재가 필요하다. 좋은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 노사 간의 협상 타결되면 단체 협의서 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얘기했죠. 반드시 서면으로 하자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파욕 근로자 임식을 채용하거나 비조합원들을
이런 걸 대체시킬 수 있다. 지금 이게 대체 고용 얘기하고 있죠? 대체 고용. 사용자의 쟁의행위야? 아니죠. 대항행위죠. 이게 대체 고용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틀려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그렇죠? 결국은 틀렸습니다. 신규 채용 못한다고 그랬잖아. 다음 보겠습니다. 노사기 결렬되면 양측에서 직장 폐사. 그렇죠. 노동자의 뭐예요? 스트라이크. 노동자의 쟁의행위. 이거는 사용자의 대항행위. 맞습니다. 노동쟁에 관련 성격이 다른 것은 파업, 준법투쟁, 불매운전, 생산통제. 생산통제 기억나죠? 본부에 사업주의 명령 안 듣고 생산 라인에서 자기들끼리 생산량을 통제하는 거죠. 그런 것들 생산통제. 얘네들은 뭡니까? 그냥 노동자 측이고 사측은 이해죠. 대체고용과 직장폐쇄. 얘가 성격이 다릅니다. 예. 이해되시죠? 조금만 더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잘 하시면 됩니다. 경영참가제도네? 복습을 좀 해볼게요. 경영참가 이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의사결정 참가가 맞아요.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나누죠. 뭘로 나누죠? 첫 번째가 자본참가. 그쵸? 자본참가 나눴죠. 자본참가 처음에 뭐가 있었어? 그쵸? 종업원 지주제. 그러고 있었고, 또 하나가 노동주. 그쵸? 노동주 제도.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우리 한국은 어디야? 그쵸? 얘지. 얘는 아니다.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이제 이익참가 얘기해 볼게요. 이윤참가, 이익참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익참가. 기본적으로, 그쵸? 계약에 있어, 노동계약에 의해서 정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상여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이제 럭커 플랜과 스켈론 플랜이 있었어요. 그쵸? 럭커 플랜과 스켈론 플랜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럭커 플랜 같은 게 뭐다? 그쵸? 생산성 향상분,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스켈론 플랜은 뭐다? 그쵸? 노무비 절약분에 대해서 하는 거다. 되어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의사결정 참가입니다. 의사결정 참가가 있었고. 수술 나왔고요.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뭐죠? 노사 공동결정. 그렇죠? 공동결정. 그리고 협의, 노사 협의제도 두 개가 있었죠. 노사협의는 우리도 많이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강제성이 없죠. 근데 공동결정은 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돼. 그러면 강제성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하고 누가 한다? 독일이 한다. 이런 것이죠. 보겠습니다. 경영참가제는 단체 교섭과 더불어 뭐 좋은 얘기네. 그쵸? 독일은 그쵸. 공동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스켈론 플랜은 경영참 자본참가의 유형이다. 아니죠. 이익참가죠. 이 명칭, 번지수는 잘 참가해야 돼요. 종업원 지주제는 원래 안정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어, 안정주주죠. 그쵸. 말 잘 듣는 주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어적 측면체 내 얘기했죠. 말 잘 듣는 주주예요. 그쵸. 그 경영권이 안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종업원이. 그런 거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업민주주의, 그쵸. 일반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산업계, 기업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틀린 거는 얘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였네. 근로자가 뭡니까? 그쵸. 노동자에 관련 탈퇴학과 고용 조건을 하거나. 이거 뭐야? 비노조원들 양성하겠다는 거네? 그쵸. 똥개 만들겠다는 거죠. 옐로우독이 비노조원들을 지칭하는 속어라 그랬잖아. 그리고 특정 노조원 될 것을 어용 노조원이 되라는 거잖아. 환경계약. 맞습니다. 이것도 이게 모르면 어려워요. 이게 한번 읽으면 쉬운데 이것도 아니고 해고 불이행 정당 이건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옐로우 독은 환경계약입니다. 비열계약이라고 하고요. 환경계약의 예외가 뭐였어요? 무슨 숍제도였죠? 유니언샵. 그렇죠? 유니언샵 같은 경우에 오픈샵으로 들어오는 비노조원들이 결국엔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특정 노동조합을 가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유니언샵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유니언샵은 정당한 제도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숍 제도에서 기본 형태와 비노 형태 가장 기본 형태 모두 고른 것은 이랬나? 이거 또 해야 되냐? 또 합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또 할게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쵸? 여기가 노조야. 여기가 샵이네. 그쵸? 반드시 얘 들어와서 일로 와라. 이게 뭐예요? 클로우즈 샵이죠. 아니다. 노조원들 내가 채용하기도 하지만은 얘들도 비노조도 체제하겠다. 이게 뭐야? 오픈샵이죠. 그래서 오픈샵으로 들어온 애들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공존합니다. 아니다. 그 비노조원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노조로 가입해야 된다. 이게 뭐죠? 유니온 샵이죠.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곁다리로 이제 변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픈샵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은 노조원이 있고요. 비노조원들이 있어요. 공존을 해요. 보겠다. 그래서 이제 노조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에이전시 샵이라는 게 있다. 에이전시 샵은 뭐다? 그냥 노조비를 얘한테도 걷고 얘한테도 걷는다. 대리해서 걷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노조 에이전시 샵이고. 그리고 이제 프레퍼런셜 샵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퍼런셜 샵 같은 경우는 뭐다? 노조원들을 우선해서 채용하겠다.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메인터넌스 샵. 이 메인터넌스가 유지잖아. 메인터넌스 샵 같은 게 뭐야? 일단 노조원이 됐으면은 일정 기간 지위를 유지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문제 뭐야? 기본적인 형태. 되게 쉽게 났죠? 클로즈, 유니언, 오픈. 그렇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 설명이 됐나? 그죠? 다 아시잖아. 왜 모른 척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